최저점을 찍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잘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여전히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업체가 시유지인 공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토막나거나 장기가 적출되는 등 심하게 훼손된 아기 고양이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주문화재단이 예술인들로부터 지원금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30% 선이 무너지며 최저점을 찍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잘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는 등 여전히 30%대를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은 33.7%로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최저점을 찍었던 8월 첫째 주에 비해 보수층보다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여전히 잘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경호를 강화한 것에 대해 69.4%가 긍정적, 20.1%는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밝힌 응답자의 68.4%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율이 82%로 가장 높았고 50대 80.9%, 40대 74.7% 등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아도 강원, 제주 79.5%, 서울 71.3% 등 전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60%대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2주 연속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땐 나경원 전 의원이 가장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22.7%로 16.8%를 기록한 이준석 전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그 뒤로 나경원 전 의원 13.9%, 안철수 의원 12.7%, 김기현 의원 4.9%, 장제원 의원 2.7%, 조경태 의원 1.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은 각각 0.8%포인트, 2.2%포인트 상승했고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이 25.4%로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6.7%로 여전히 2위, 유승민 전 의원은 14.9%로 3위로 떨어졌고 안철수 의원은 13.6%를 기록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도 물었습니다. 긍정과 부정 키워드를 각각 4개씩 제시한 뒤 연상 이미지를 물은 결과 부정적 이미지의 답변이 79.6%로 긍정 16.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응답 순으로 1위부터 4위 모두 특권과 부패, 절망, 상전 등 부정적 키워드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진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K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업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발업체가 순천시로부터 시유지인 공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은행에서 사업 자금을 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는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 현장입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20%는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개발업체가 사업 부진의 시유지인 공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순천시가 공공시설인 공원이 은행에 넘어갈 수도 있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특혜를 준 겁니다. 무려 10개의 민간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가 업체의 채무 불이행을 우려해 공원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것과 대비됩니다. 공원은 저희한테 기부 체납해야 되는 거라서요. 그거에 대해서 담보 설정이라는 것은 해줄 수가 없는 거고 시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담보 설정을 하거나 할 수가 없죠. 취재진이 확보한 사업 부진의 한 공원 필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사업 초창기인 지난 2019년 공원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삼산지구 공원 토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6차례에 걸쳐 승인해줬습니다. 이렇게 업체가 담보로 설정한 공원 필지 수는 53개, 면적은 2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체 공원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를 조금 넘으니 사실상 공원 부지 대부분을 담보로 맡긴 셈입니다. 개발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고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보상비로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간이 1년이 채 안 돼요. 담보했다가 다시 이렇게 어차피 순천시 기부 체납하면서 담보 다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다 주고. 토지 수용권을 부여받은 개발업체가 공원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충당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민간 공원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한층 과열될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아기 고양이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토막이 나거나 장기가 적출되는 등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캣데디 A씨는 지난 23일 광주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아기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토막난 채 앞마당 구석에 버려진 아기 고양이를 또 발견했습니다. A씨가 이틀 동안 연이어 사체로 발견한 고양이는 2마리 모두 아기 고양이였습니다. 동네 질량이 좀 챙겨주고 좀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고 눈에 잘 띄죠. 이런 악마가 있는구나. 저는 치가 떨리고 지금도 제가 끔찍해요. 그러니까 약한 동물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화나게.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도구를 활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는 거죠. 또한 경찰은 지난해 2월에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광주문화재단이 예술인들로부터 지원금을 신청받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16일 낸 공고문입니다. 광주 지역 예술인 400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청자들의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주소, 계좌 등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24일 자정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술인 7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자만 열람 가능해야 할 신청글이 전체 공개됐고 신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재단은 긴급히 조치에 나섰습니다. 재단은 접속자 폭주로 비밀글을 설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재단이 예상한 동시 접속자 수는 약 10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200~300명의 예술인들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행정의 기본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고 또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점검하고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
해당 기관에서 좀 알고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청자들을 파악해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업체와 지금 몇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는지 지금 파악을 해서 그 정확한 리스트가 나오면 그분들에게 이제 문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직원 교육과 서버 시스템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유치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기술 개발과 데이터 생성, 연구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해남 산산면의 사업 부지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 내년 착공해 2025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대응센터는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우리나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상이변과 병충해 등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현상을 연구해 대응 전략을 개발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데이터를 생성해 제공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재현이 가능한 연구시설도 갖춰 체험도 가능합니다. 대응센터가 들어서면 8,700억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국민들이 와서 미래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중요성,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갖다가 직접 와서 체험하고 그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도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농업연구단지와 연구소 등 연구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기관 간 공동 연구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기후변화 대응센터의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0명대에 육박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4,140명, 전남에서 5,081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9,2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보다는 2,000명 가까이 줄었지만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2명이 여세 사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9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1년 전 보육원에서 나와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최근 주변에 우울감을 호소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B군이 대학교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보호종로 청년의 자립체계 마련을 위한 심리와 주거 지원에 나섭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보호종로 청년의 자립체계 지원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보호시설 간 동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민선 8기 내에 보호종로 청년 주거시설 60개소를 추가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청년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에선 지난 18일과 24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원 세무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에 대해 지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복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위험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단수와 단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2개월마다 맞춤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이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보호 방안을 점검하고 내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특별 대책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한 고형 폐기물 연료 사용 허가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오늘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청구한 고체 연료 사용 소송에서 난방공사가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나주시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경고와 금지, 개선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는 남방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대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오늘 비전 선언식을 열고 신산업 분야 육성과 교육과정 혁신, 학생 중심의 공간 조성 등 5개 추진 전략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슬로건 발표에 나선 김동진 총장은 광주대가 지역을 이끄는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담양군이 무정면에 18월 규모의 골프장과 수목원 등을 갖춘 관광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담양군은 동양관광레저와 투자 협약을 맺고 담양군 무정면 동강리에 1,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18월 골프장과 수목원, 테라피 가든 등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담양군은 이번 시설 투자로 60여 명의 일자리와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고흥군과 정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 뚜껑을 파손했으며 이에 대해 민 씨는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물 공장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농업 첨단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올해 처음으로 광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스마트 연구개발사업단, 코트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김대중 컨벤션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 등이 전시돼 오늘부터 3일 동안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